가방 안에 보면 본체, 배터리팩, 랜딩 패드, 교체 가능한 여분의 날개들이 있고 충전 케이블, 그리고 셀프 렌즈 교체 가능하도록 도구 몇 가지와 추가 외곽 렌즈 하나 있습니다. 렌즈 교체 어렵지 않아요. 뚜러뻥 같이 생긴 애를 폼에 맞춰서 돌리면 싹 빠지고요. 작은 뚜러뻥 같은 애를 렌즈에 흡착시켜 올리면 쏙 빠지고, 새 렌즈로 교체하고 다시 링을 장착해주기만 하면 끝!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드론 찾기 기능. 드론이 어딘가로 떨어졌을 때 소리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안전 탭으로 들어가서 요거 내 드론 찾기. Hey guys! 코너고입니다. DJI가 작년에 첫 360 카메라인 오즈모 360을 출시했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드론 회사니까 아무래도 아주 곧 첫 360 드론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올해 이렇게 아바타 360이 등장을 했습니다. 360 드론은 우리가 익숙하게 써왔던 일반 드론이랑 접근 자체가 다른 게 촬영할 때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도 다르고 찍고 나서 편집하는 흐름까지도 달라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괜히 좀 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촬영하는 순간에는 360도 드론이 훨씬 단순해지는 게, 일단 이 드론을 공중에 딱 띄워놓고 나면 적어도 구도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촬영 진입 장벽을 낮추고 후반 편집 자유도를 높이고, 그리고 일반 드론 대비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쓰는 드론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바타 360을 보면서 단순히 DJI가 360 카메라를 드론에 넣었다라기보다는 드론 촬영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바타 360의 카메라를 보게 되면 그냥 정면용 카메라가 아니라 360도 촬영을 전제로 한 파노라마 카메라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앞을, 정면을 잘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그 공간 전체를 기록을 해두는 게 목적인 거죠. 이걸 바탕으로 8K 60프레임 HDR 동영상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하고 후반 크롭까지 염두에 둔 구성이 적용됐어요. 1.1분의 1인치 정사각형 CMOS의 f1.9 조리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센서 면적으로 화질 해상력과 광량 확보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비행으로 여러 구성을 뽑아낼 수 있고, 여기에 가상 짐벌로 무한 틸트와 무한 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기존 드론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드론은 촬영할 때 이미 어떤 그림을 만들지를 꽤 많이 결정을 한 다음에 띄우는 장비라면, 아바타 360은 일단 그 현장을 통째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고르는 방식에 훨씬 가깝습니다. 독특한 카메라 구조 외에도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프로펠러 가드인데요. 4개의 프로펠러가 일체형 가드 안쪽으로 감싸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바타 360을 좀 더 공격적으로 써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멀리서 풍경만 그냥 담아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차량, 라이딩 같이 피사체에 더 가까이 붙어서 좀 더 액션감 있는 샷을 만들고 싶을 때 이 프로펠러 구조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피사체에 더 가까이 접근을 한 근접한 비행을 시도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바타 360 디자인에서 오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전방위 장애물 회피, 파노라마 모드에서 전방위 장애물 회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룩수 저조도 환경에서 장애물 회피도 가능하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더 과감한 비행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DJI O4 플러스 전송 기술 지원이 돼서 최대 20km까지는 끊김없이 화면을 보내주니까 비행 안정성 하나는 끝판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스펙상 거리는 실사용과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 매빅 시리즈에서 봤던 그 전송 기술이 여기서도 그대로 체감될 정도입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포인트는 이 렌즈인데요. 파노라마 드론이다 보니까 렌즈가 크고 돌출된 구조로 되어 있죠. 사용자가 이 최외곽 렌즈를 직접 교체할 수 있습니다. DJI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드론이 일반 드론보다도 더 낮고 피사체에 더 가깝게, 그리고 더 과감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안 부딪히는 드론을 만들겠다는 그런 접근보다도 촬영 중 자연스럽게 발생할 만한 리스크까지 염두를 해두고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론이 편한 이유, 우선 혼자 촬영할 때 실패 확률을 줄여준다는 거, 이건 진짜 큽니다. 촬영 자체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드론이라는 점이 핵심이면서, 결국 저는 이 아바타 360이 기존 드론 유저나 입문자에게도 잘 먹힐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써보면서 체감됐던 특징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안정성.
저처럼 혼자 촬영하는 입장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찍는다거나 차량 주행 장면을 담고 싶다거나 이럴 때 드론을 피사체 가까이 더 붙여서 좀 더 역동적인 팔로우샷을 만들어 볼까 시도를 하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 이 드론은 안전한 드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안전장치 덕분에 더 과감한 장면을 시도하게 해주는 그런 드론에 가깝다고 봐도 좋아요. 두 번째, 쉬워진 촬영. 혼자 촬영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내가 피사체 역할도 해야 되고 동시에 드론 구도까지 신경 써야 되는 감독의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담에서 물론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일 수 있다는 건 항상 반가운 일이죠. 혼자 드론 촬영할 때 무조건 드론 조작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사체를 그냥 일단 잡아두고요. 드론은 날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어떤 그림을 선택할지는 촬영 이후 편집 과정에서 제가 여유롭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앞에서 말한 DJI가 왜 360 드론을 만들었는가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구도를 잘 맞추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드론이 아니라 혼자서도 결과물을 만들 가능성을 높여주는 드론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느낀다면 이런 시간들이 당연히 재밌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편집 과정이 당연히 너무 힘들고 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바타 360은 분명히 촬영을 쉽게 만들지만 부담감이 줄어들게 만들지만 동시에 후반에서 만지는 재미와 수고를 함께 가져가는 장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귀찮다고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반대로 이 과정 자체를 되게 재밌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지점이 이 제품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모드 선택의 유연함에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제가 언급한 독특한 카메라 구조 덕분이기도 한데 파노라마와 단일 렌즈 모드 사이를 왔다 갔다 전환할 수 있는 듀얼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작 방식에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저의 경우 기존 드론과 다를 게 없어서 훨씬 익숙하게 사용 가능한 RC2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더 몰입감 있고 다이나믹한 드론 비행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FPV 스틱 3와 고글 조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 조작 방식에서 모두 유연하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아바타 360이 아주 특이한 장비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낯설기만 한 장비는 아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방식의 드론이긴 한데 사용자는 저처럼 본인이 익숙하게 느끼는 방식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설계도 이 드론에 꽤 많이 잘 들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드론뿐만 아니라 어느 촬영 장비에서든 가장 크게 체감되는 편의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바타 360은 내장 저장 장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카드를 따로 반드시 꼭 챙기지 않아도 돼요. 까먹어도 되는 거죠. 저 진짜 까먹고 현장에 나갔다가 그걸 거기서 깨닫고 촬영 못하고 돌아온 날도 있거든요. 이런 요소는 물론 스펙표에서 엄청 대단히 크게 적혀 있거나 보이는 그런 게 아니지만 막상 실제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제품의 인상을 꽤 많이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라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던 스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DJI Fly 드론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론 튜토리얼처럼 모든 편집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큼직큼직한 것들 위주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촬영 이후 해야 될 일, 당연히 기체와 DJI Fly 앱 간의 연결. 그런 다음 앨범으로 들어가서 기체에 저장된 촬영 클립을 모두 다운로드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컬러 복원을 합니다. D-Log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색이 빠져 보이죠. 그래서 이 복원 탭 한 번으로 쉽게 색을 가져오면 되고요. 추가로 컬러 튜닝 탭에 들어가서 원하는 방향으로 하이라이트, 밝기 조절이라든지 또 생동감, 채도, 활기 이런 것들도 조금씩 만져주고 이렇게 추가 튜닝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클립을 보면 누를 수 있는 노란색 플러스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키프레임인데 눌렀다가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누르면 키프레임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효과를 먹이고 싶은 시작과 끝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어차피 예를 들어 10분 내내 이 전체 클립에 우리가 빙글빙글 돌고 화려한 효과를 여기저기 적용할 게 아니니까 그런 보기에도 어지럽고 대단히 특별해 보이지도 않아서 그냥 좀 심심하다 싶은 혹은 내가 좀 잘 찍었다 싶은 그런 특정 구간을 정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시작과 끝을 그냥 아주 짧게 잡아줍니다. 화면 우측에 보면 회전이 있어요. 제가 가장 잘 쓰는 건데 이걸로 시원하게 돌리는 거죠. 그럼 평범한 주행씬에 약간의 어떤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하고 싶은 효과를 하나씩 키프레임을 늘려가면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탭에 보면 추적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잘 쓰게 되는 것 중 하나인데, 물론 현재 장면에서는 이미 제 차를 제가 트래킹을 하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 자동차에 추적을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쭉 가다 보면 반대 차선에서 자동차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걸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드론은 저를 따라오고 있지만 360도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뒤로 샥 지나가는 이 차량의 피사체 추적을 설정해서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이런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 시작을 해서 간편함을 먼저 맛본 다음에 좀 더 진지해진다. 그럼 그때 PC 프로그램 DJI 스튜디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 앱은 언제 어디서든 바로 빠르게 편집해서 짧게 인스타용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큰 화면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스튜디오에는 우리가 더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효과 프리셋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저것 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여지도 있어서 좋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DJI는 왜 360도 드론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 드론 촬영에 갖고 있었던 현장에서 구도를 완벽하게 잡아야 하고 끝내야 하는 그 부담, 혼자 촬영할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부담, 그리고 더 과감한 장면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그 부담. 아바타 360은 그런 부담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드론처럼 느꼈습니다. 이 드론은 최고의 화질만을 쫓는 드론이라기보다는 촬영 실패를 줄이고 일단 순간을 다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구도를 고를 수 있게 만들고 혼자서도 더 과감한 장면을 시도하게 해주는 새로운 촬영 도구에 가까운 장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드론 리뷰처럼 센서 크기는 어떻고 카메라 스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만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제품의 본질이 조금 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건 이 드론이 사용자의 촬영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핵심이 아닐까. 물론 이게 모두에게 쉬운 장비는 아니죠. 360 촬영 특유의 후반 편집 과정도 있고 그 과정이 재밌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혹은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바타 360은 꽤 강력한 가능성을 가진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제품은 잘 찍는, 이미 드론을 잘 다루는 사람만을 위한 드론이라기보다 혼자서도 더 쉽게, 더 과감하게, 더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게 해주는 드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바타 360을 보면서 DJI가 360 드론을 만든 진짜 이유는 단순히 드론 라인업에 새로운 카테고리를 그냥 하나 탁 추가한 게 아니라 드론 촬영의 기준 자체를 좀 바꿔보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드론 회사에서 나온 첫 360 드론이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